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도 남로당은 이날 새벽 2시 제주도 각지에 봉화를 올렸다. 이 봉화를 신호로 소총, 권총,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350명의 남로당 빨치산들이 제주도 내의 전 경찰지서 24개 중 12개와 우익인사의 집, 우익청년단체 등을 일제히 습격했다. 남로당 빨치산의 습격으로 인해 경찰 4명과 민간인 8명이 살해당하고 경찰의 반격으로 남로당원 2명도 목숨을 잃었다. 4.3 사건의 촉발이다. 남로당의 목적은 한 달여 뒤인 5월 10일 총선거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50 총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였다.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헌법을 만들 재원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50 총선거였다. 남로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고 한반도에 북한에 의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의회 구성을 위한 50 총선거를 무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로당은 50 총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에 빨치산을 조직해 4.3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 부분까지는 좌파 진영도 인정하는 팩트다. 노무현 정권 때 좌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이 사실은 그대로 적시되어 있다.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고 남한에도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 4.3 사건이란 내용이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4.3의 책임을 우파 쪽으로 돌리기 위해 4.3 사태가 일어나기 1년여 전인 1947년 3.1절에 일어난 발포 사건을 4.3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1절 발포 사건은 남로당이 50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일으킨 4.3 사건과는 무관하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가 끝난 뒤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는데 이때 기마경찰이 시위를 통제하는 도중 어린아이 한 명이 말발굽에 차였다. 그런데 기마경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갔고 그러자 군중들이 기마경찰을 비난하며 몰려들었다. 이에 놀란 기마경찰은 경찰서로 도망갔고 시위대는 기마경찰을 따라가며 돌을 던졌다. 기마경찰과 그 뒤를 쫓는 시위대가 경찰서에 다다랐을 때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남로당 폭도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상황으로 오인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했다.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이처럼 3.1절 발포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적 사건으로 이로 인해 제주 민심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것을 4.3의 촉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4.3은 제주 남로당이 50 총선거를 무산시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경찰지서와 민가를 습격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남로당이 이처럼 무장폭동을 일으키자 군경은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그로 인해 민간인 피해자까지 발생하자 당시 미군정은 남로당과의 평화협상을 제안했다. 이에 제주도에 주둔했던 제구연대 김익렬 연대장은 남로당 무장대에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지를 뿌렸다. 결국 4월 28일 제주도 대정면 구억리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군 제구연대장 김익렬과 남로당 빨치산 총책 김달삼과의 회담이 열렸다. 김익렬은 회담이 끝난 후 72시간 내로 전투를 중단하고 귀순하는 남로당 귀순자들에게는 신병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김달삼과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사실 이 4.28합의 부분은 김익렬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인데 약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로당은 50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4.3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50 총선거를 12일 앞둔 4월 28일 갑자기 귀순 의향을 밝히며 국군과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역사적 팩트만 놓고 보자. 4.28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이어 터진 오라리 사건을 계기로 군경과 남로당의 무력 충돌은 계속됐고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50 총선거를 무산시켰다. 남로당 입장에서는 4.3을 일으킨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제주 남로당 빨치산 총책 김달삼은 그 공로로 북한으로 넘어가 죽을 때까지 영웅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런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면 4.28 합의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뭔가 어색하다. 당시 군 내부에서 김익렬의 별명이 대포였다고 한다. 뻥이 심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28 합의는 김익렬이 합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4.28 합의를 무산시킨 오라리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좌파들은 이 사건을 우파 청년단체가 4.28 합의를 깨기 위해 오라리 마을에 불을 지른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4.28 합의가 정말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또 오라리 사건도 그들 주장과 다르다. 오라리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4.28 합의 발표 직후 제주 남로당 빨치산이 오라리 마을을 습격해
우파단체인 대동청년단 간부와 가족들을 산으로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간신히 탈출을 해서 이 사실을 마을에 알렸다. 그러자 우파 청년단체 사람들이 납치, 살해에 가담한 남로당원들의 집 5채를 불살라버렸다. 이 사건이 보고되자 미군정은 남로당의 만행에 분노했고 빨치산 토벌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 이 사건이 5월 1일 벌어졌는데 좌파들은 이 사건을 우파 청년단체가 4.28 합의를 깨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남로당이 군과 협상하는 중에도 우파 인사를 습격해 납치,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파 청년단체가 남로당원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오라리 사건 이후 남로당은 제주에서 50 총선거를 무산시키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선거를 3일 앞둔 5월 7일부터 남로당 무장대는 선거사무소를 습격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군경이 선거관리위원회 보호에 나섰고 당연히 군경과 남로당 빨치산의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 전까지 3일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명이다. 그리고 선거 날인 5월 10일이 되자 남로당 무장대는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위협하여 산으로 끌고 갔다.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으로 끌려간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산에서 남로당 무장대의 감시를 받으며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산으로 끌고 간 것도 모자라 남로당 무장대는 투표소에 대한 조직적인 무장 공격도 감행했다. 그러다 보니 산에 안 끌려간 사람도 무서워서 투표소에 못 나가게 된 것이다. 결국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해 제주도 3개 투표구 중 2개 투표구가 선거가 무효화됐다. 50 총선거에서 투표가 무효가 된 지역구는 제주도가 유일했다. 그러자 미군정과 군경은 사태를 심각하게 봤다. 결과적으로 남로당 색출 작업에 나서면서 군경과 남로당의 무력 충돌이 심해지고 6월 23일 예정된 재선거도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이렇게 선거가 2번이나 무산되자 미군정은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생각하게 됐다. 미군정은 군경을 동원해 남로당 색출 작업에 나섰다. 그런데 선량한 일반 시민과 남로당원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경은 남로당의 본거지인 산간마을을 습격해 주민들을 체포, 신문하여 남로당원을 가려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정작 남로당 무장대는 모두 빠져나가고 양민들이 체포되어 고초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악화되고 제주도 출신의 군인들이 반발하여 상관인 연대장을 사살해버리는가 하면 집단으로 탈영해 제주 남로당 빨치산에 투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 남로당의 무장습격에 의한 우파 인사의 사살이나 군경의 공격으로 인한 남로당 무장대의 사살 등 인명피해는 있었지만 민간인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후 38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제주도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적화된 상황이라고 봤다.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제구연대장 송유찬 소령을 시켜 1948년 10월 17일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한다. 포고문.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 기간 중 전도 해안선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와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민간인과 남로당이 섞여있고 색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자 남로당과 민간인을 분리하기 위한 포고문을 내린 것이다. 내용은 보다시피 남로당원이 아닌 민간인은 3일 내에 해안지역으로 다 이동하라는 내용이다. 내용은 총살 어쩌고 살벌한데 처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3일 동안 민간인의 해안지대 이동을 유도한 뒤 이후 해안선 5km를 기준으로 마치 38선처럼 봉쇄선을 만들고 남로당을 그 안에 가두어두겠다는 의도로 포고문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데 포고문을 발표하자 남로당원들은 오히려 양민들을 선동해 산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봉쇄선을 지키기 위해 육지의 병사들을 제주도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또 큰 사건이 터졌다. 이승만 정부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를 제주도에 파견하려고 하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남로당 하사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반란군은 연대를 장악한 후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인민위원회를 설치해 양민학살 등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이다. 또 이때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소련 선박과 잠수함까지 출몰한다는 소식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귀에 전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다 정말 제주도를 북한에 빼앗기게 된다는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포고문을 발표한 지 한 달 뒤인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내리고 해안경비선 안에 남로당 세력에 대한 대규모 소탕 작업에 들어갔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로당이 포고문 발표 후 오히려 양민들을 선동해 산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산간 지역에 살던 양민들도 집과 생활터전을 포기할 수 없어 정부의 포고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산간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남로당 빨치산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초토화 작전이 시행되니 여기서 엄청난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초토화 작전은 1949년 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는데 사실상 4.3의 인명피해는 이때 대부분 발생했다. 그 이후 이승만 정부가 선무공작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남로당 빨치산이 몰락하고 안정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1950년 6.25가 터지면서 다시 사태는 악화되고 전쟁이 끝난 1954년에야 제주도 내 통행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4.3도 막을 내렸다. 이렇게 4.3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가 총 1만 4,442명이 발생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무고한 양민이었다. 말 그대로 역사적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비극 앞에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고 남한의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빨치산을 조직해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양민을 방패막이로 삼은 제주 남로당에 있다. 앞서 말씀드린 노무현 정권이 만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1차적 책임은 남로당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명확한 물증은 없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4.3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4.3의 목적 역시 50 총선거를 방해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고 북한에 의한 통일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4.3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정작 4.3을 일으킨 김달삼 등 제주 남로당 지도부는 북한으로 도망가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살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4.3에 북한 김일성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